저는 뭐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인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조만간 저는 우리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에 금리 상승, 물가 상승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리딩방 이런 데서 피해를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종목들 뭐 받아가지고 돈만 많이 주고 수익은 돈대로 날리고 뭐라 그랬죠? 제 종목 고르는 비법 분리 사이트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자. 보면은 여기 보면 대주주 신호등으로처럼 나타나고 있어. 대주주 재료 숫자 그 다음에 심리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기다 달아서 이 신호등으로 대주주가 괜찮네. 간단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지금 현재가가 얼마고 수심이 과열이다. 지금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과열 구간이다. 과열 구간에 대형주들은 조금 과열 구간에 돌아왔다. 애플 협업 업체들 쭉 있죠. 이거 좋다. 볼리트에 들어오면 다 있다. 이 국민연금이 특히 작년부터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특히 해외주, 미국 주식도. 예. 거기에 또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좀. 근데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 우리 작년에 경상수 흑자가 883억 달러 났거든요. 그렇죠. 예. 이 경상수 흑자 가지고 이 흑자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해외 증권 투자나 직접 투자로 다 나가거든요. 국내 주식 사도 되는데 해외 주식을 사야 되죠. 근데 국민연금 뭐 올해 계획 보니까요. 예. 해외 주식 비중이 27%, 국내 주식 비중 17%,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해외 주식 비중 30%, 그 다음에 국내 주식 한 16%, 이 정도 설정을 해놨어요. 뭐 그렇게 하고 꼭 이사이 뭐 나라에서 그런 걸 정하면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대적으로 저는 미국 주가보다 아시아 주가가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더 비중을 늘려야 된다. 기관 투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요, 국민연금 운용 자산이 지금 1,000조 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 약간 넘는데, 국민연금 운용 자산이 너무 우리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식을 나중에 저도 이제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지났는데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계속 받으면은 주식 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만큼 또 국내 주식시장에 충격이 있으니까 미소가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측면이 있군요. 난 또 왜 해외에 가지고 깨지고 국내 주식이라 사가지고 좀 방어나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교수님께서 오히려 중국 주식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것 같던데 미국 주식보다는 당분간은. 예.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이 나타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좀 늘어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 축소, EU 선진국 비중 축소되고요. 그동안 중국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가 최근 정체된 상태고 특히 아세안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수출이 세계 경제 흐름을 나타낸다는 거죠. 세계 성장 주기자는 미국, EU에서 중국 등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나라가 성장하니까 주식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국 경제가 이제 7 내지 10% 고성장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경제가 앞으로 저는 4 내지 5% 정도 성장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이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은 그동안 중국 돈들이 실물 투자로 갔어요. 실물 투자. 그런데 돈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물 투자로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중국 기업 부실 가행 투자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 돈이 금융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국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미국보다는 중국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좀 시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요새 우리 성악개미들 젊은 분들은 미국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 2009년부터 작년까지는 계속 오르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 10년을 보면요. 미국에서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고 10년 동안은 중국이 많이 올랐고 그렇죠. 우리가 미국보다 더 올랐고요. 미국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많이 났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좋은 회사면요. 지난 20년 동안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다른 회사 10위권 유지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마저도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제자리 오기는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미국 주시장 보면은 2000년보다 거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오히려요. 예. 그때 2000년도 때는 그래도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예. 지금 그래도 이익 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저는 그때보다 그저께인가요? 어떤 우리는 한 경제신문을 보니까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미국 주식 10개 종목 네. 그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0.1%더라고요.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31%. 많이 산 10개 종목. 미국 주식 수익률이 훨씬 더 낮죠. 그러네요. 그만큼 미국 주식에서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 주식 우리나라처럼 3분기에는 같이 오르리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오르는 시기에 오히려 청산해 줄여야 된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지난주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되는데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물가 지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역시 저는 고점을 쳤다고 봐요. 상승률 고점. 측면에서 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작성할 때는 일정한 기준 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 기준 연도를 하는데요. 2020년에 비해서 똑같은 양을 소비하는데 올해 이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느냐. 이게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거 5년마다 하나 단위를 바꾸는데 2020년 각 상품의 비중을 두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 물가고요. 근데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매월 비중을 바꿉니다. 가게가 어떤 상품에 더 많이 지출했느냐. 이 비중을 바꾸니까 이게 더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죠. 그래서 미 연준이 이걸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5월이 고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5월. 예. 예. 6월께 좀 늦게 발표되는데요. 아마 6월 가면서 헤드라인이나 그 다음에 핵심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상승률은 조금씩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거는 유가가 최근에 들어서 하락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 소비자 물가는 유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유가 상승률하고 상관계수가 0.76 정도 나오는데요. 높죠. 높네요. 예. 그런데 유가가 하락하면 바로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얼마 기준으로 보면은 5월 달에 $120 배럴당 WTI가 넘었지 않습니까? 6월에는 좀 떨어지고 7월에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소비가 위축되거든요. 네. 사실 미국 경제 1분기 연율로 마이너스 1.6% 성장했습니다만 2분기도 그 애틀란타 연준 그 GDP 나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2분기 마이너스 2.1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도 아마 많이 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니까 결국은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가 저는 미국 물가가 정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럼 어쨌든 전부 다 물가들이 대부분 고점을 찍고 다 지금 많이 떨어진 것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원유만 제일 높게 지금 떨어지죠. 예, 지금 원자재 가격 사실 구리 가격 같은 거는 엄청 떨어졌죠. 맞아요. 지금 원유만 버티다가 지금 그렇죠. 원유마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가 허락하라고 미국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또 무기 좀 줄 테니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금리가 지금 물가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지금 미국이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90 몇 프로 할 확률이 90 몇 %다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굳이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되나 지금 그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어야 돼요.
아까 우리 그 기준금리가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미래 경제를 보면은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통화정책 당국자들은 미래는 사실 모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미 연준 전망 한번 보세요. 3월 달에 FOMC 개최할 때 미국 경제 성장률 2.8%로 전망해 놨어요. 근데 6월 달에 1.7%로 3개월 사이에 1.1%나 낮춥니다. 그만큼 미래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경제 지표 가지고 통화정책을 펼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 2008년 8월 달에 경제 좋고 물가 오른다고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하자마자 며칠 후에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 같은 파산하면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 며칠 후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통화정책 당국자들은 현재의 경제 지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 물가가 8% 넘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라고 저는 하는데 사실 통화정책은 선제적이보다는 좀 후행적이죠. 후행적이다. 대표적으로 요새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파월 연준원장이 실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3분기에는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걱정하지 말라.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새는 제가 보기에는 물가에 너무 겁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틀렸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올 연말 가면은 또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낮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 이제 다음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도 하긴 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당분간은 이제 물가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 당분간은 이제 금리 인상은 좀 보류가 될 가능성이. 예, 저는 올 연말 가면요, 금리 인상 거의 모달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 내년 하반기 가면은 또 금리를 전부 내리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실물 경제가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물가 상승률은 수요가 위축되니까 또 물가 상승률은 2, 3%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네. 공감이 갑니다. 원래 저희 경기가 또 좋아지면은 금리를 또 내리는 게 정부 당국이니까 저도 그 말에는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은 금리를 올리고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차별화가 각국의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지금 금리 못 올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그 국채 수익률이 0.25% 못 올라가게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국채사가 좀 막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은 금리가 별로 못 오르고 미국 금리만 많이 오르니까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돈이라는 게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강세 보이고 특히 일본이 엔화가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17% 정도 엔화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국제 결제은에서 매월 그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그 적정 환율이 어느 정도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일본 엔화 보니까 지난 5월 기준인데요. 무려 39%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와. 역사적으로 엔화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러네.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균형 환율 수준에 접근해 갔고요. 네, 달러 가치는 한 20% 정도 가대평가돼 있어요. 거기 따르면. 유로 가치도 한 15% 정도 저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대평가된 통화가 달러, 유로, 특히 엔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지나치게 가소평가되면은 또 적정 수준에 접근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리고 내년에 미국 경제 침체를 반영해가지고 10년 국제 수익률이 이미 정점을 치고 저는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금리 차가 축소될 거라는 거죠. 네, 그게 확대되면서 엔화가 정말 큰 폭으로 약세, 유로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지고 유로나 특히 엔 가치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금리를 인상을 하면 과정에 또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올랐다. 좀 이게 과정이 좀 있었는데 좀 그게 좀 약하면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오면 팔려고 해서 그런가 그렇게 많이 못 오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투자자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사실 미국 사람들은 연방기금금리, 보통 사람들은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야, 미국 그 PC 예. 이거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두 사람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다 알려주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 상황에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면 적정할까요? 저는 뭐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갈수록 뭐 앞으로 10년을 보면 1%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인데, 뭐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만간 저는 우리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에 금리 상승, 물가 상승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저는 뭐 늘 그 후배들한테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어라,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은행에다가 1억 원을 예금해 놨으면은 한 달 이자 10만 원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10만 원 벌면 금융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요새 그 제 제자들 가면은 어떤 회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데 한 달 월급 500만 원 받는데요. 많이 받는 신입사원. 예. 그러면 50억 네가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현금 흐름이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치리법칙이라는 걸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예. 치리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네.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네.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 얼마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대표님 같은 나이였을 때는 우리 금리가 9% 정도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예. 72를 9로 나누면 8년 지나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금리가 1% 시대 아닙니까? 그래. 72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맞네요. 그냥 주식 투자 꼭 해야 돼요. 예. 특히 젊은 분일수록. 예.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젊은 분일수록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뭐 우리 젊은 분들 좀 만나보면은 너무 빨리 돈을 모아야 되겠다. 맞아요. 예. 그래서 가상자산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상자산하고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신용을 많이 신용을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더 우리나라는 더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이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증권회사 입사 동기 박용옥 대표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농부 투자자로. 예. 거기 대신주권 뭐 있나? 예. 대신주권 같이 입사했어요. 예. 그 친구 예를 들거든요. 예. 그 친구 정말 흑수저예요. 정말 어렵게 대학 다녔고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멀리 배우고 투자해가지고 좀 재산이 1,0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좀 그분한테 좀 배워라. 좀 멀리 내다보고 복리 개념을 이용하면은 우리 젊은 분들도 멀리 내다보면은 그분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 내다보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특히 뭐 젊은이들 코인해가지고 깨지고 결국은 요즘 코인 체불이 안 되니까 원화 체불해야 된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 가지고 원화 체불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한 대로 월급 받는 게 이게 아까 500만 원이면 진짜 50억 자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화 300만 원 받는다면 30억입니다. 그러네요. 30억 자산 말이에요. 예. 원화 채굴 우리 이게 원화 채굴을 일단 열심히 합시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도 원화 채굴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또 투자해가지고 또 지금 이런 저성장 또 이런 저금리 국면에 들어섰을 때 지금 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또 투자해야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가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예. 이럴 때 이제 부자들이 부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죠.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작년 제가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좀 많이 줄여주십시오.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좀 현금 보유를 많이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그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올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국민연금이요. 예를 들어서 저 88년부터 국내 주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 연평균 수익률이 11% 정도 됩니다. 11%는 뭐 잘하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는 현금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비중 27, 국내 주식 비중 16% 비중을 정해놨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 비중이 줄어들죠.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맞아.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16% 했는데 비중이 18% 올라가면은 우리 주가 올라가죠. 줄일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비싸게 팔고 쌀 때 사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현금이 외로 신용 반대면 신용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신용으로 반대면 나오고 거의 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원화 채굴 열심히 해서 그걸로 이제 물타기 하는 수밖에 없는데.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 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운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정보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